예전에 우리가 7, 8년 전에 변호사 생활할 때는 뭐 경찰 조사 같은 거 피의자가 받으러 갈 때 변호인을 선임해서 막 같이 대동해서 간다거나 이런 부분은 사실 크게 없었거든요. 없었죠. 요즘에는 근데 뭐 사실 피의자뿐만 아니라 이제 고소인, 참고인들도 변호인 대동해서 같이 이제 법률적인 조력을 이제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권리의식이 높아져서 그런 것 같은데 변호인 선임이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서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저는 뭐 충분히 앞으로도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뭐 수사 단계에서도 요즘에 수사기관 조사에 참여를 해보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변호사가 참여하는 거를 아주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니까, 당연하게 제가 한 7, 8년 전만 하더라도 조사 참여를 하면은 좀 뭐 경찰이나 검찰에서 좀 당황스러워하거나 아니면 변호사가 왜 왔냐는 식의 반응도 꽤 많았죠. 근데 요즘엔 뭐 아무래도 뭐 조사를 직업적으로 받는 사람들이 아닌 일반인들이 조사를 하는데 아무래도 불안하죠. 또 혹시나 말을 잘못해서 무언가 본인에게 불리한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결국 또 변호사를 찾는 것이고, 앞으로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배 변호사도 많이 참여하시잖아요. 예, 저도 뭐 요즘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보면 사실 그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은 사람이 살면서 이제 경찰 조사를 받을 일이 거의 뭐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거나 있더라도 뭐 정말 한두 번 정도 겪는 일이기 때문에 익숙하지가 않아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심리적으로 말이 위축되는 불안감 때문에 일단은 전문가를 데리고 같이 가서 조사를 받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부분이 첫 번째로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초동 수사 때 경찰 초동 수사 때 피의자가 어떤 진술을 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사실 뒤에 뭐 검찰 조사라든가 뒤에 법원 재판 과정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그 전에 이제 진술을 하기 전에 변호사한테 이제 사건 내용이 어떻게 흘러갈지 경찰이 어떤 질문을 예상 질문을 할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는 것이 추후에 이제 문제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변호인을 선임하는 게 이제 큰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한 달 전인가 저기 경찰 조사를 한번 입회를 한 적이 있는데 예전에는 못 봤거든요. 요즘은 이제 그 피해자 자기 변호 노트라고 그게 있더라고요. 피의자 자기 변호 노트. 맞다. 네, 저도 그게 봤어요. 경찰서에 비치가 돼가지고 네, 이제 맞아요. 뭐 메모를 하거나 뭐 아니면 사건 경찰관 어떤 걸 물어봤는지 이제 메모를 하고 이제 그 내용을 추후에 가져갈 수 있고 이제 뭐 재조사를 받거나 아니면 뭐 뒤에 검찰 조사를 받거나 그럴 때 다시 이제 참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비치를 해놓은 거 보니까 이제 경찰이나 뭐 검찰 수사기관에서도 이제 변호인 참여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예전과는 달리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 많이 이제 생긴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대한 변호사 협회 공지문을 통해서 이제 변호사가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권리나 자기 변호 노트를 수사기관에서 직접 마련해서 뭐 이렇게 비치를 해둔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참 많이 발전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그것인데 이제까지는 사실 수사기관에서 그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를 위해서 어떤 적극적인 배려를 한다는 것은 전혀 볼 수가 없었죠. 근데 최근에는 변호사도 조금 더 자연스럽게 참여를 할 수가 있고, 당사자 본인도 그런 부분에서 이제 수사기관에서 배려를 받는다는 느낌이 들면 아무래도 수사를 받는 데는 좀 나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뭐 저도
찬성하고, 물론 앞으로도 더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참여할 수 있는 절차는 앞으로도 더 많아질 거고, 그렇게 변호사가 조사에 참여해서 상의를 해서 이제 조사를 잘 받고 해서 결국 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나 또 본인이 원하는 어떤 가벼운 처벌 등으로 끝나면 뭐 참 그만큼 보람 있는 일은 없겠죠. 네. 변호인 입장에서도 변호인 입장에서도 보면 사실 우리가 뭐 대부분의 사건이 기소가 돼가지고 법원에서 이제 재판이 열릴 즈음에 그때 이제 선임이 돼서 이제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상 사건의 실체를 가장 이제 잘 파악할 수 있고, 실체에 맞게 이제 그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끌 수 있는 과정은 사실 사건 초기거든요. 예. 초기에 어떤 내용으로 이제 진행되는다에 따라서 사실 상당히 이제 많은 부분이 변경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 입장에서도 이제 사건이 처음 시작됐을 때 경찰관 조사에 입회를 해서 사건의 실체가 어떻게 되는지 사실 피의자가 하는 말을 직접 듣는 게 중요해요. 보니까 서류상으로만 보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으니까, 피의자 입장에서도 그리고 변호인 입장에서도 초기부터 이제 같이 사건을 이제 해결해 나가는 다는 측면에서 이제 참여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 사실 변호사는 판사, 검사처럼 또는 경찰처럼 공권력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기소 이후에 법원의 형사재판에만 참여를 하게 되면 사실 변호인이 수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건 기소가 됐다는 건 적어도 사건의 사실관계를 검찰에서 1차적으로 확정한 후에 그것에 대한 재판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많이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들 피의자 수사를 받는 본인들은 사실 수사 단계에서 가장 불안하죠. 기소가 되면 일단은 한번 정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본인들도 그리고 수사 과정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뭐 체면 포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억울해졌을 수도 있고, 그래서 수사 초기 단계 당사자가 가장 불안해하니까 사실 변호사가 조력을 할 수 있는 실익도 가장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수사 단계에서. 그래서 저도 물론 뭐 이제까지 참여해서 진행했던 사건들을 생각해보면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았었던 것 같고, 예전에 수사기관에서 뭐 변호사가 참여하더라도 뭐 당사자한테 욕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는 뭐 구속시키겠다라고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근데 아무래도 변호사가 옆에 있으면 그 당사자는 뭐 크게 불안해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뭐 의뢰하는 말이려니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변호사가 이제 잠시 쉬었다가 조사를 할 수 있는 권리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을 해서 한 템포 또 쉬었다 가고, 그리고 또 뭐 4시간 5시간 이렇게 조사를 받으면 사람이 너무 힘드니까 그 정도 하면 조사를 끝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그건 당사자들이 직접 뭐 조사를 끝내달라고 요청하기는 힘드니까 결국 변호사를 통해서 수사를 뭐로 미루든지 아니면 같은 질문이라든지 유도 질문을 많이 줄여서 빨리 끝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사실은 많이 중요하죠. 근데 사람들이 만약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이제 형사사건 수사 조사를 받고 법원에 재판을 한다고 봤을 때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제가 사건을 봤을 때는 정말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수사 초기에 정말 이 억울한 부분이라든가 좀 이게 진실 유무를 이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말 이때 변호사가 선임돼서 이 부분만 바로 잡았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 재판을 가지 않거나 재판을 가더라도 이렇게는 되지 않았을 건데, 이런 경우는 사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많은 것 같고, 특히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사기나 횡령 같은 재산죄 같은 경우에 사실 우리 양형에서 고려할 때는 가장 큰 부분이
그 피의자나 피고인이 얼마만큼 이제 자기의 부정한 이득을 취했느냐, 사실 뭐 금액적인 부분이 사실 가장 큰데, 거기에 따라서 뭐 이게 특경가법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 사기로 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수사 단계에서는 자기가 얻은 이익이 뭐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안 해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형이 훨씬 더 높은 이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기소가 돼버리면, 일단 기소가 돼버리면 우리는 거기서 바로잡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사실. 근데 수사기관이나 경찰 단계에서는 사실 바로잡기가 훨씬 더 이게 수월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변호인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예, 저도 뭐 일정 부분은 이제 공감을 하는데, 사실 형사 사건은 또 변호인을 민사 사건보다는 훨씬 더 많이 선임을 하는 추세인 것 같고, 뭐 또 사선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국선 변호사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민사 소송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도 아직도 본인이 직접 변호사 없이 소송하는 경우가 많죠. 저는 제가 뭐 맡은 사건 상대방이 변호사가 없이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참 그런 경우 정말 답답해요. 법정에 가면 이제 재판부에서도 그 당사자에게 어떤 부분을 좀 입증을 해라 라고까지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증거를 제출하려면 항상 미리 이렇게 제출을 해야 되는데 꼭 법정에 나와서 제출하려고 해요. 그러면 또 상대방 변호사는 그날 그 증거를 보고 반박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실익 없이 기일이 한 번 더 연기가 되고 쓸데없이 재판이 연기가 많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 소액 소송을 포함을 해서 적어도 민사 사건에도 어떤 국선 변호인 제도라든지 이런 걸 많이 차용을 해서 변호사가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법원의 입장에서도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변호사 입장에서도 뭐 상대방이 변호사가 없는 사건이 생기든 뭐 어떻든 간에 소송 진행이 훨씬 원활해질 수 있고, 뭐 당사자도 변호사를 도움을 받으면 당연히 좋겠죠. 물론 요즘에 법률구조공단에서 많이 도와주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자격 요건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정 소득이 이상 되면 어차피 무료로 변호사를 선임해 주진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배려를 하는 제도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어때요? 진짜 재판을 나가서 이제 우리 사건 하기 전에 다른 상대방 사건이나 아니면 다른 변호사님들 사건을 보면 본인 소송이라고 하죠. 우리는 본인 소송, 당사자가 집정하는 본인 소송이라고 있는데, 정말 이게 답답할 때가 많아요. 이게 법원에서도 사실 가르쳐 주거든요.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민사소송부터 변론주의라 가지고 당사자나 그 변호인이 주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판단을 할 수가 없는데, 사실 본인 소송, 특히 뭐 연세가 좀 있으신 분한테는 이렇게 주장을 해라, 변론주의 위반이죠. 사실 또 증거를 이렇게 제출해라 다 가르쳐줘요. 가르쳐주고 하는데도 이제 일반 사람들은 그게 또 잘 안 되죠. 잘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잘 못 알아들어요. 뭐 일반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는 법률 전문가고 그분은 또 그게 아니니까. 그럼 또 오늘 이제 재판을 하면서 다음 기일까지 제출을 해라 했는데 제출을 또 못하고, 그럼 그때 돼서 또 제출하면 또 못하고, 그래서 의미 없는 재판 기일이 사실 본인 소송 같은 경우에는 2번, 3번 이렇게 막 공전이 되기 때문에 일반 변호사 입장에서도 사실 시간적인 손해고 법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의미 없는 기일을 또 그 판사님도 나오셔야 되고 법원 직원들도 나오셔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굳이 사선 변호인이 아니더라도 뭐 국가에서 뭐 일정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분들한테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뭐 해준다든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형사 사건이야 어차피 상대방 수사기관이죠. 수사기관 법원, 그러니까 공권력이죠 상대방이. 그래서 대응하는 방법이 민사소송하고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 변호사로서 이제 최악의 경우가 상대방은 변호사가 없는데 내 사건이 패소하는 경우죠. 그런데 물론 뭐 기존의 사실관계를 변호사가 증거를 위조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를 변호사가 조작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당사자다 보니 법원에서도 사건 진행에서 편의를 많이 봐줬고, 또 상대방 변호사 입장에서는 사실 상대방 당사자가 못하는 부분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 재판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증거도 미리 내고, 어떻게 보면 변호사가 있는 사건보다는 더 많이 내고, 그러다 보면은 자충수를 두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경우가 회수한 경우가 참 어이도 없지만 참 억울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까지 생각을 한다면 제 생각에는 민사소송에서도 증거재판주의가 좀 더 엄격하게 적용이 돼서 법원에서는 증거관계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 뭐 중간에 사건을 예단한 어떤 그런 발언들을 못하게 하고, 그래야 결국에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도 있고, 당사자 입장에서 이제 추후 성패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뭐 오늘 결론을 내보면 변호사 선임하는 게 많이 도움이 된다. 특히 뭐 민사적인 부분은 딱히 사실상 뭐 필수인 것 같고 제가 보니까 사실 민사적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판사 재판장이 뭐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당사자가 다 찾아서 이론을 구성하고 증거를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출을 하고 없으면 어떤 식으로 이제 발굴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 직접 찾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법률 전문가 변호사나 뭐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사실상 제대로 원활하게 수행하기가 사실 힘들다고 보고요. 그리고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항상 오시는 분들하고 상담하면 말씀드린 이야기인데 뒤로 갈수록 바로잡기가 힘들어요. 경찰 단계에서 바로잡는 퍼센티지가 뭐 70%, 60%도 하면 검찰은 뭐 50%, 40%, 법원은 사실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무죄율이 차는 몇 프로 안 되잖아요. 갈수록 이제 뒤로 절차가 진행될수록 사실 더그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게 사실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사실 초동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해서 바로 잡는 게 사실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뭐 그 일정 부분에서 공감을 하고, 다만 또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죠, 대부분은.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선임료 문제가 있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사실 선임하고 싶어도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뭐 무조건 선임해라 말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하지만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데 적어도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서 소송은 본인이 진행을 해야 된다.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판사한테 가서 물어보고 진행하는 거는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원리 정도는 일반 국민들도 지켜줘야 되는 부분이죠. 본인만 억울하다고 법정에서 외쳐봐야 결국 본인만 구제해달라는 건데 그거는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선임하면 당연히 좋지만 뭐 꼭 선임을 하진 않더라도 적어도 변호사의 조언을 많이 받아라, 그렇게 말을 하고 싶네요.